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 A플랫 제290화 라이엇 게임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드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자, 예고했듯이 일드 라이엇 게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드라마였다. 그래요. 거의 고전이 된 것 같은 느낌? 2007년 2분기 일대였거든요. 화면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러게. 이게 도대체 언제적 드라마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2007년이더라고. 21세기는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뭐 촌스러운 연출 뭐 이런 것도 있기는 맞아요. 해요. 약간은 아니죠. 4대3 일단 비율이고 네.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잖아. 그렇죠. 그게 전부 다 폴더폰을 쓰고 있고요. 그렇네요. 뭐 그런 것들이 간극이 좀 느껴지더라고. 아니 최근에 재출간된 그 소설 중에 뭐 오가라 히로시였나? 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2001년작이야. 근데 어쨌든 미스터리 작품인데 이제 경찰들이 뭐 살인범 삼는 이런 내용이긴 한데 네. 2001년이니까 CCTV도 얼마 없고 아, 그렇지. 인터넷이 막 시작돼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뭐 만남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막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그게 되게 약간은 좀 색다른 감각으로 보게 만드는 이 작품도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없는 게임이잖아. 현실감이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게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나라는 느낌이 더 와닿는 거야. 네. 애들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코스프레 시켜놓은 게 좀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감각으로 저는 좀 즐겁게 봤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이때쯤에 봤기 때문에 그냥 추억팔이하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또 봐도. 저는 괴로웠습니다. 사실 화면을 보는 게 괴로워. 이 화면에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전반적으로 음악도 나는- 딱히 마음에 안 들었고 심지어 소설을 옛날에 다 읽었기 때문에 소설? 원작 소설이래. 만화? 만화를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 봤던 것 같아요. 라이엇 게임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고역이었어요. 난 만화를 안 봐서 그나마 이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게 좀 궁금했었고 좀 구린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처리해가지고 이 게임은 뭐고 이렇게 해서 이긴다 이게 잘 설명해주니까 그건 좋더라고. 좀 깔끔하게 처리한 부분, 좀 재밌게 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토다 에리카가 가장 니즈 시절이 여기 이때가 아닐까. 그렇죠. 엄청 귀엽죠.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물론 지금은 다른 분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다른 드라마에 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나온다는 거야? 하고서 이제 토다 에리카는 연관 검색어로 역변이 꼭 떠요. 그러니까 나 몰랐어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 줄. 그리고 2007년이잖아요. 우리 2007년 때랑 지금이랑 살펴봐요. 그 하코즈메 맞아 그거. 거기에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네. 얼굴이 많이 바뀌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살이 빠져서 그런 건지. 다이어트를 그래도 좀 과하게 미인이긴 하셨나? 한데 뭔가 이때 그렇지. 귀염귀염한 느낌이 좀 어. 많이 사라지고 굉장히 성숙한 얼굴로 맞아요. 바뀌어서 그리고 역할 자체도 하코즈메에서는 이제 베테랑 경찰로 나오고 선배고 뭐 이런 건데 이때의 토다 에리카를 봤을 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거든. 이땐 그래서 지금 이런 라이엇 게임 같은 성격의 캐릭터 위주로 맡았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해 보이고 앳돼 보이고 뭐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려. 어쨌든 토다 에리카만으로도 되게 좋았다. 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작은 카이타니 시노부가 그린 동명 만화 라이엇 게임이고요. 시즌 1은 원래 총 11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최종화 전에 총집편이라 그래가지고 2화가 있어요. 거기서 뭐 사이드로 좀 얘기가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네. 그거를 실제로 마지막 화랑 연이어가지고 3시간을 스페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지루했겠는데 마지막에. 당시에 굉장히 인기였었던 것 같아요. 인기였지. 그 마지막 화를 보려고 앞에 두 개를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봤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 재밌게 생방송 봤겠지 때. 뭐. 이게 무슨 9시 드라마인가 그랬는데 9시? 11시에 이제 최종화가 시작된 거였으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뭐 딱히 뭐 스페셜이라는 표기가 없고 네. 최근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거든. 이렇게 뭐 간단한 무슨 꽁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서브 플롯을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계속 이걸 쭉 이어서 보는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많으니까 네. 계속 1편부터 쭉 이어서 보는 시청자로 보기에는 좀 불편하죠. 네. 돌려봤지 당연히 돌려보면서 새로운 장면이네 거기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럴 건 수밖에 있죠. 없어요. 예. 네.
어쨌든 보통 이제 11화로 구성이 되는 게 일드니까 네. 거기에 그냥 뭐 부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내는 왓챠 웨이브 티빙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효과겠지? 느닷없이 소환이 된 거? 그리고 이제 음악을 전체 담당한 그룹이 있는데 카프세루,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일렉트로닉이랑 EDM 음악을 하는 되게 유명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래서 딱 둘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가 이제 보컬이고 남성분이 이제 작곡하시는 분이어서 뭐 여러 유명한 그룹의 무슨 작곡도 담당하는 그런 유명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음악을 다 만들어서 약간 그 EDM 느낌이 되게 많이 나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사실 뭐 그 더 지니어스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완전 아예 거의 EDM 표절 으로서. 아니었어요? 맞아, 이거 보고서 그거 생각. 물론 지니어스가 표절을 한 거겠지만 이거 그러니까요. 보고 그 게임 방식 설명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여기랑 네. 뭐 그런 걸 이제 따서 한 거지. 뭐 표절이라기보다는 음. 모티브를 얻었다. 그래. 근데 사실 난 재미는 지니어스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지니어스가 게임을 훨씬 복잡하게 했고 뭐 네. 사람이 직접 뛰는 거니까 최근에 또 그런 거 시작했던데 뭐 피해 게임인가?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중간에부터 봐가지고 좀 웃기긴 했어. 뭐냐면 이제 10명을 어디다 이제 모아놓고 네. 너네가 투표를 해서 한 명을 일단 제외해. 근데 모인 지 1시간밖에 안 된 거야. 네. 한 명이 집을 싸서 가게 된 거야. 말도 안 되잖아. 막 어디 뭐 외딴 무슨 뭐 저택에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뭐 스포야. 지하실에서 피자 박스 적고 있어. 뭐야 그게? 갑자기. 뭐야 왜 기생충이야 갑자기? 그래서 난 중간중간 봐서 정확히 안 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투표하는 것까지만 봤거든. 네. 아무튼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많아졌어. 그러니까 예전에 더 지니어스 같은 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는 시청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잖아.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대중화됐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다 이게 뭐 때문이다? 뭐 그거. 아무튼. 네. 그리고 등장인물은 2명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토다 에리카 씨가 하는 칸자키 나오, 빠가쇼지키 나오, 바보같이 정직한 나오라고 불리죠. 그래서 뭐 100엔 주우면 뭐 경찰서 갖다 주고 왜 이래? 애들이 파놓은 함정에 몇 번을 빠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장난으로 고백 편지 받고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보이스 피싱 당할 뻔하고 그리고 18살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극 중에. 그럼 얘는 뭐 하는 애야? 나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대학생 아니야 대학생? 아니 학교를 다녀야 대학생이지. 휴학 중인가 보지 뭐. 뭐 방통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모르겠네요. 안 아무것도 나와. 나오잖아. 뭐 네.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부모도 아버지가 나오긴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얘는 프로게이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여기 라이어 게임만 하는 아,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 안 나와 전혀. 전혀 안 나와서. 아버지가 말기암에 투병 중이긴 한데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가 보죠. 집 보니까 잘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크잖아. 혼자 집이 자취하는 일단 집이 혼자 크게 크죠. 사는데. 네. 그 혼자 방 한 칸인데 뭐. 어휴 그 정도 근데 넓이면 솔직히 엄청 그 크죠. 기숙사 같은 것도 되게 묘하게 그 디자인이 돼 있지. 그렇죠. 약간 그 서구식 그 뭐 여학교 기숙사 같은 느낌으로 해놨잖아. 네. 일부러 그런 기묘한 느낌을 풍기기 위해서 네. 걔네들이 이제 게임을 할게 이제 옮겨가지고 하는 그런 저택들도 일단은 그런 거야. 이제 김전일에서 되게 이상한 고성 같은 데 가고 맨날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 여기서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기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왜 얘 집까지 이랬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냥 뭐 감독 취향인 것 같아. 그리고 칸자키 나오가 입는 옷도 그래요. 막 되게 원색으로 입잖아요. 원색으로 많이 입고 이거는 캐릭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막 빨간색 가디건 입고 막 초록색 신발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런 게 이제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아키야마 시니치, 마츠다 쇼타, 26세로 나오고요. 3년 전에 한 다단계 업체를 파탄시킨 천재 사기꾼이죠. 그래서 막 출소한 직후에 찾아온 칸자키 나오 때문에 라이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그 심리학 전공으로 그렇죠. 나오고 어쨌든 뭐 그러니까 카이타노의 시노부가 그리는 거의 모든 만화의 주인공들은 심리 게임에 굉장히 능한 뭐 그런 인물들이 많지. 어쨌든 다 좌지우지하고 다 꿰뚫어보고 통찰력이 있고 사람을 조종할 줄도 알고 심리를 이용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인물입니다. 심리학 짱인데.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뭐 천재. 그런 인물이고 초반에 마스타 쇼타가 막 그 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저 가발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 처음에는 약간 생머리였는데 웨이브를 넣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네. 마츠다 쇼타는 뭐 아시겠지만 마츠다 유사쿠 류에이.
류에는 형이고 요서쿠가 아버지지. 네. 아 가족이에요? 네. 연예인 집안이잖아요. 자이니치제 그리고 네. 한국계 3세입니다. 그 마치다 쇼타가 이거 전에 꽃보다 남자? 이게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기 F4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범 씨. 아 좀 짜치는데? 3인자 정도. 중에 뭐 그러잖아. 삼사 느낌인데, 뒤로 삼사 가는 느낌. 느낌인데. 그랬는데 이 작품에 나오면서 되게 떴다고 그러게 하더라고요. 원탑이 됐네. 그럼 이제 1화 들어가 보면 제목도 게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칸자키 나오가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LGT 사무국이라는 데서 보낸 소포가 있어요. 난 따로 이름 어주지 난 이 생각했어. 이왕 하는 거. 아니 LGBT 하면 더 말이 되는 게 이게 LGT가 라이엇 게임 뭐 토너먼트인가 이래. 네. 라이엇 게임 배틀 토너먼트에 되잖아. 아, 그 중위법으로 네.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난다로 하고서 막 열어봐요. 했더니 돈이 있어. 1억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개봉을 했으면 라이엇 게임 토너먼트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 제품을 사면 설명서부터 잘 읽어야 돼. 아니, 그리고 안 내면 안 읽은 거 아니야 이 양. 내가 신청하지 않은 어디선가 모르는 소포가 왔으면 당연히 열어보면 안 되죠. 잘못 왔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름이 너무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여기 LGT 사무국에서는 전부 다 그렇죠. 가타카나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더라고. 네, 사람 이름을 그렇게 쓰죠. 네. 그래서 이제 1회전의 규칙은 뭐냐? 그냥 대전 상대의 돈을 뺏는 거예요. 그냥 1대1 대전인 거죠. 그래서 게임 기간은 대전 상대가 정해진 후에 30일간 종료 시점에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 그리고 상대도 동의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해도 범죄가 아니다. 라는 조건도 주어집니다. 그럼 때려도 되는 거였어? 차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얘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단 침입하잖아요. 계속 집에 아 막 근데 들어가서. 범죄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건 안 되겠네. 경찰한테 잡힐 죄니까 그거는. 모르겠네. 정확하게. 무단 침입은 되고 때리는 건 안 된다고? 때리는 되지 않을까요? 때려가지고 뺏을 수도 있잖아요. 돈. 진짜? 뭐야, 안 이거. 되지. 나는 그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아 그러면은 그 돈으로 사람 고용해가지고 전쟁 그러니까. 벌이는 걸 원하는 거야? 라이엇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의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였어.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 예전에 더 지니어스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은지연이었나? 맞아요. 걔가 그 무슨 이 게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카드 누구 걸 훔쳤어. 이래가지고 걔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거든. 욕 뒤지게 먹었지 당연히.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게임을 그때부터 하는데. 이런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 금지 사항에 넣어버린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그 진행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방송 그대로 내보냈잖아요. 내보냈지. 왜냐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서 얘가 훔쳐고 뭐 그냥 지켜본 거야. 뭐 그거 알고 킥킥대고 그런 게 노홍철 뭐 은지원 뭐 이런 애들이었어. 그래서 그 한 명을 되게 바보 만들었거든. 걔나 그 한 거의 24시간 가까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거는 금지를 해야지 우리가 마땅히 볼 수 있는 게임이 구성이 된다는 거지. 이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요. 왜 이래?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종료하면은 1억엔을 회수해요.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돈을. 저 시대가 시대지만 이제 1억엔을 보니까 너무 상금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쵸. 456억도 있는데. 1억엔? 아 이거 갖고 이렇게 열심히 들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1억엔이면은 10억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돈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 적은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게임의 인플레로 봤을 때 상당히 이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건 느낌상. 1회전이니까. 나중에 나중에 막 게임 6회전까지 하지 6으로 나눠봐. 그리고 이게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2회전부터 가격이 확 뛰거든. 그렇죠. 22억이 되죠. 네, 그리고 3회전부터 더 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면 이제 1억 빼고 남은 금액이 상금이고 뺏기게 되면 전부 변상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한테 변상해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되게 합당하게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죠. 너 장기라도 접출해서 팔면 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빚을 지우는 게 되게 많잖아. 네. 한 사람한테 지우고 너한테 뽑아 먹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임에는 참여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어쨌든 해서 뭐 버리게 되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상대가 예전 뭐 그냥 은사님이야. 네. 뭐 중학교 은사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 후지사와 센세.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바로 돈 들고 가져가죠. 딴 얘기인데 이거는 LGT 사무국에서 돈을 뽑아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 이득이 없죠. 영연을 보는 거죠. 각각 1억엔씩 주고 다시 1억엔씩 받잖아. 이자. 무슨 이자? 1억엔을 계속 안 갚으면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니야. 그게 사채예요.
이자 얘기는 나오진 않긴 해요. 아 그럼 1억엔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평생 나 죽을 때 갚을게요 이러면 돼? 아니 말도 그건 안 아니죠. 되는 거지. 어떤 수단을 그러니까- 강구하든지 갚긴 하게 만든다고 이 정도 되는 회사가 그 이자를 벌라고 하는 게임 치고는 더 어떤 이 캐릭터들을 엄청 쥐어 짜가지고 착취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 1억엔을 주고 다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지. 1억엔의 이자가 얼마나 붙을 것 같아. 그거 한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저당 잡을 수 있는 방법이야. 굉장히 그래서- 손쉽게. 그 총치편에 나오잖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키야마가 어떤 그게 맞겠죠. 한 노인을 찾아가는데 완전 그냥 노숙자로 살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평생 못 갚아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착취라는 거는 이거를 한 다음에 이 게임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론 돈을 갚지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계속 털어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깎아가면서 이 여기에다가 바치는 그런 게 다단계잖아요. 사실 내 재산이 계속 깎이고 이 윗사람들이 먹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은 그냥 본인들의 재산이 2억엔이 있었는데 줬다가 한 달 있다 다시 가져오는 거야. 아니 근데 뺏기면 어쨌든 나는 말도 안 되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 말도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거야. 1억엔을 다시. 자, 2억엔을 사무국 입장에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대로 나중에 2억엔만 1억을 받아. 받는다고. 1억은 사무국에서 손해를 받겠지. 네. 하지만 손해본 게 아니라 저당을 네. 잡은 거잖아. 그럼 그게 단순히 1억엔이 아니라는 거지. 얘로 하여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인생 전체가 잡힌 거잖아. 갑자기 그쵸. 10억이 어디서 생겨.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 주면 끝이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 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뭔가 그룹을 만든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자체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자본하에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억엔을 가지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일까 이런 거 생각해도 되게 아득해지거든. 그런 방식으로 설 때 굉장히 악독한,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결국 이 회사가 다단계 회사를 위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뭐 다단계 회사도 얘네들의 하부 조직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냥 거기에 관점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난 선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 빚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1억엔을 빚져가지고 그냥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뒤에도 나오잖아. 아무리 내가 일을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럼 계속 일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거기다 살 돈 수밖에 쓰는 없는 거야. 거야. 계속 갚으면서. 그리고 만약에 2회전 같은 거, 2회전, 3회전 계속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난 이런 거에 너무 무서우니까 나가기 싫어. 그러면은 자기가 번 상금의 반을 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사무국에서.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위에 올라가면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게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얘네가. 굉장히 악독한 구조예요. 이거를 잘 파헤쳐 그럼 보면은.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서 금액이 커지니까 내가 내야 되는 액수도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456억을 걸고 그냥 즐겼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스너프 필름 보듯이 얘네들이 즐겼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납득하기 힘든 구조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단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위에 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돈이 벌리는 구조인 거잖아. 네. 마치 그거를 굉장히 손쉽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냥 자본주의적인 요런 아주 악독한 구조가 합당하게는 느껴진다는 거지. 자, 이거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일단 요 게임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은사인 우치사와 센세인 걸 알고 바로 칸자키 나오가 돈을 들고 찾아가죠. 센세한테 속잖아. 센세가 내가 너 주면 나한테 주면은 그냥 은혜한테 이거 맡겨서 잘 보관할게. 근데 알고 보니 그 은사가 뒤통수를 친 거였지. 자기가 그냥 가지고 꿀꺽한 거지 뭐. 뒤통수를 친 건데 이거에 속는 건 나오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그치. 얘기. 나 그래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캐릭터라는 거를 우리가 한 방에 모르고 볼 수 있다가 있죠. 계속 받아들이게 만들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캐릭터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겨 나가는 거죠. 그런 되게 방식을 말도 안 보게 하는 거지. 아키야마랑 있으면서 그리고 되게 어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네. 비기는 것만 원하고 사실 여기서 납득한 것도 그거야. 우리 둘 다 은행에 맡겨놓고 그냥 1억엔을 반납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 네. 라는 거에 이제 설득을 당한 거잖아.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속은 거였고 이제 경찰서에서 그 금리 아저씨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죠. 맞아요. 알고 보니까 얘도 이제 꼬붕이었지 뭐. LGT 소속의 요원이었던 거고 네. 결국은 얘가 이제 힌트를 줘서 주인공인 아키야마 시니치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가 있다. 얘가 출소를 한다. 얘한테 매달려라. 뭐 이런 거였죠. 진짜 매달리더라고. 그래서 바로 찾아가가지고 와타시와 다스케테고 다사이 뭐 있잖아요. 맥락도 없이. 오네가 이시마스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더니 또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나오잖아. 아 얘는 정말 이런 애구나. 그리고 뒤에 특별편을 보면 거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LGT 사무국 그 흑마 꼭대기가 보기에 얘는
이런 애가 있을 수 없어. 얘는 연기하는 거야. 어. 라고 판단을 해서 게임에 참여시켰다는 게 나오지. 네. 근데 나중에 결국 너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야, 그거는 좀 닭살 돋더라. 네. 생뚱맞다고 생각해서 뭐야 이거 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아키야마가 도와주기로 하지. 네. 대신 1억을 벌면 5천 원 먹기로 하고. 네. 그리고 후지사 센세 막 가가지고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를 엄청나게 풍기잖아. 아예 대놓고 감시하잖아요. 맞 일부러 한 거였지 그게. 그래서 얘가 계속 집 안에만 있고 안 나가고 뭐 그런 걸 봤을 때 네. 돈은 분명히 집에 집 안에 있다. 실제로 그거 뭐지? 불도 한번 불이 아니라 연기를 피웠잖아요. 아 그렇지. 그랬더니 원래 연기가 나면은 뭐 신고를 하거나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걸 보고서는 분명히 여기 있을 거다. 그렇지. 뛰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금고에 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네가 어떻게 꺼내갈 수 있냐 막 하는데 아키야마가 씩 웃으면서 나는 그거 되게 간단히 꺼낼 수 있다고 또 이러죠. 불안감만 증폭시키지.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게 그냥 포인트였어. 맞아요.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되지. 나갈 수는 없지. 네.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어디 말할 사람도 없지. 네. 금고와 함께 30일간은 살아가는 거야. X표 쭉쭉 그으면서 날짜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 이제 그 트릭은 그거였죠. 이제 시간을 1시간 땡겨가지고 그 아키야마가 네. 자기가 매수한 사람을 미리 LGT 사무국 소속이라고 하면서 보낸 거. 네. 지금 심지어 그 엽서도 위조해가지고 하나 넣어놓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엽서를 위조해서 시간을 바꿔버린 거지. 왜냐면 땡겨버린 얘는 거지. 집 밖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그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우편물이 이미 일주일 전에 사실 도착을 했는데 그걸 되게 뒤에 받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빼돌린 거죠. 그래서 빼돌려서 이겼다. 선생님을 이겼다. 근데 또 나오는 선생님 불쌍한지 또 갖다 주죠. 5천만에.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아키야마한테 하니까 아키야마가 내 것도 너 가져라 해가지고 5천만 엔 줘가지고 다 주지 그냥. 또 멋있는 척 하잖아요. 내 몫은 네가 받는 상금의 반이었어. 계속 얘가 따라가. 되게 우길 법도 해. 네. 그냥 싸닥 치면서 야! 이거 먹어! 씨발 그라.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서 되게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답답함이 결국은 이 수뇌부, 그러니까 LGT, 라이엇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의 뭔가 얘네들만의 그 정의를 까부수는 그런 어떤 쾌감으로 이어져. 물론 굉장히 진짜 고구마 구간이 길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 게임마다 굉장히 특별한 쾌감을 안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회전은 좀 기억이 나더라고. 옛날에 만화책에서 여기까지는 본 것 같았어. 그리고 아키야마의 이제 회상 장면에 누군가 죽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도와주는구나. 그게 어머니였잖아요. 라는 걸 이제 풍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 네. 그냥 뭐 전문 사기꾼이 아니라 엄마가 뭐 미리 말하자면 엄마가 그 다단계 회사에 당해서 자살을 한 거야. 아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한을 가지고 그 다단계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까부신 거지. 네. 프로사기네요. 쿠로사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쿠로사기는 만화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 일본어로 사기도 우리나라 말 사기랑 똑같더라고. 네, 사기. 아무튼 검은 사기를 쳐서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해버린 거야. 이제 이거를 라이엇 게임 소속국에서도 알고 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얘랑 나오랑 아키야마랑 맺어준 거지. 네,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2회전 안내 우편물이 또 도착해 있어요. 참가하거나 아니면 기권인데 기권하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회전에서 획득한 상금의 반인 5천만 엔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선생님한테 다 돌려줬으니 돈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참가 안 할 수 없는데 그냥 아키야마가 그냥 무시해라. 참가하지 마라고 하고 가는데 이제 또 막 고민하잖아요, 나오가. 그러다 또 코방 아저씨한테 찾아가. 금리 아저씨. 금리 아저씨. 경찰이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거 신고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간 거였지. 네, 근데 그랬더니 얘는 데려다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2회전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키야마도 되게 안 거야. 얘 이제 벌써 성격을 파악했어. 말리려고 왔다가 참가하게 되죠. 네. 대리 참가를 하게 되지. 네. 그 앞에서 나는 여기 가기 싫어 뭐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에 배지를 달고 들어오게 되는 게 있죠. 네, 그 사람이 또 뭐냐면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과 참가 안 하려고 돈을 돌려주러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1억엔 수표를 빼앗긴 상태. 그래서 한자키 나오 같은 애가 또 있었어. 그러니까 LGT 사무국 소속을 사칭을 해서 그걸 가져간 애가 있다. 네. 그리고 이 2회전 게임에는 22명이 참가하는데 아키야마는 알게 된 거지. 이 안에 그 1억엔 수표를 그 뺏은 애가 있다라는 네. 걸 알고 이제 참가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거 예전에 그러니까 지니어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명찰에 달린 뭔가 보석이 금액이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거는 뭐 카이지에서도 나오는 거잖아. 별 하나당 얼마 이런 거잖아. 여기서도 뭐 명찰에 달린 다이아몬드가 3캐럿인데 그게 1억엔 상당이래요. 여기 전체 모인 사람이 22명이니까 22억이 걸린 거죠. 그러면 1억 회수하면 21억이 최대 내가 딸 수 있는 상금이다. 아 그럼 그치. 210억이면은 뭐 아주 사람도 죽이고 왔네. 그걸 죽이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게임에서.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시작한 2회전 게임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라이엇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게임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소수결 게임. 라이엇 이게-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재밌었죠. 네. 이 드라마 옆에도 자막으로 계속 이런 이벤트를 했더라고. 소수 게임 현재 진행 중이니까 막 여기 등록하라고 아, 그래요? 시청자들 그 옆에 계속 저는 왓챠로 봤거든요. 그 자막에 계속 떠 있더라고. 아, 그랬었어? 그 오프닝 장면에. 아. 그래서 지금 뭐 며칠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무튼 이 게임은 어떤 거죠? 한 명이 정해가지고 문제를 내죠.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를 투표해서 소수가 되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렇죠. 어느 쪽이든 소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와 노가 정해져 있잖아. 여기 이제 세 보면은 남자가 더 많았죠, 참가자 중에. 네. 이렇게 했는데 22니까 만약에 그럼 12대 10이 되면은 민주주의 같으면 12가 이길 건데 반대다. 10명만 살아남고 12명은 집에 가라. 1억엔 빚 떠안고 뭐 이런 방식이었어.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소수결 게임이 된 거지. 네. 이러면은 팀을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을 거 같잖아. 네. 혼자서만 다른 걸 찍어야지 되는 거잖아. 만약 짜장 짬뽕해서 우리끼리 막 했는데 그게 제일 나만 짬뽕 해야지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한 시간이 또 6시간이나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줬던 거는 너무 단순한 그런 찍기 게임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운에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리고 진 사람은 그래서 명찰을 반납한 후에 퇴장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남거나 2명 남을 때까지 계속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2명이 나오면 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죠. 3명이 남으면 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명 아니면 1명이 남을 때까지 이 게임을 반복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기 전에 좀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넌 또 여기 왜 왔냐고 아키야마가 묻죠. 근데 또 속았지롱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키야마 상은 또 왜 왔냐 했더니 이제 그게 앞에 얘기했던 너 말리려고 왔다가 어떤 사람이 기권해서 뭐 속았다. 그래서 대리 참가하게 됐다. 라고 설명이 되죠. 그 이제 리허설이 금방 말씀하신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당신 여자입니까? 근데 플레이어를 봤더니 여자가 9명, 남자가 13명이야. 근데 결과는 노가 9명이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소수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시간을 얼마나 잘 속여야 되는지가 관건이고 그리고 내일까지 또 쉬래. 각자 막 방도 있어. 그냥 쉬라고 준 시간이 아니겠지. 그렇죠. 그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들 불안해가지고 각자 방에 안 가고 그 대회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키야마도 거기 있어. 뭐 하고 있냐? 인간 관찰하고 있대요. 그게 되게 얘가 여유롭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음식 같은 거 얘는 되게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걸로 나오잖아. 근데 애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삐쩍 골아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운동을 얼마 안 열심히 하나 됐어, 보지. 나오는데. 근손실 하면서 맨날. 이때 단 게 진짜 땡길 거거든. 그리고 얘 말고 어떤 선글라스 낀 여자도 잘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를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지. 제가 1억엔 수표를 가져간 애구나라고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때 네. 그 얘기도 하거든. 왜냐면 어떤 여자한테 뺏겼다고 그런 얘기도 그렇죠. 했거든. 맞아요. 그게 단서였지. 맞아요. 요 안에는 어쨌든 그 여자가 9명이 있으니까 뭐 이 중에 있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고 막 물어보고 다녀요. 그때 뭐 다이어트 용품 샀네, 뭐 트럭을 샀네. 뭐. 다 한심하지. 그러니까 이 한심한 인생들이란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 뭐 누구한테 뭐 돈을 꺼져 이게 제대로 돼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1억엔이 생기면은 의심부터 하고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예전을 참가할 수밖에 없어서 온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이제 또 아키야마가 이 게임에는 필승법이 있어. 유행어. 모든 게임마다 다들 자기만의 필승법이 있더라고. 나중에 칸자키 나와도 이 게임에는 필승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너도? 이런 느낌이지. 근데 이게 되게 대단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만화를 봤지만 당연히 까먹고 있었어. 네. 근데 요거를 나누기를 해보면 아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수학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 그렇죠. 자, 이 게임의 필승법은 뭐였죠? 그래서 8명이 팀을 만들어서 반씩 나눠서 투표하면 나중에 우리 팀이 무조건 한 명이 남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쵸? 이제 뭐 나뉘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내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8명은 반반 예스랑 노를 4명 찍자는 거잖아. 그래서 4명이 나오면 또 예스랑 해서 2명 찍자는 거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무슨 뭐 법조인인 줄 알았어. 막 쫙 써가지고 사인하게 만들잖아, 아키야마가. 그래서 배신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야. 여기 안에서는 이런 게 다 통용이 되죠. 그치. 이거 나 뭐 이런 거 안 돼. 이게 너네 사인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가짜 이름 적은 애가 이제 나오면서 이걸 깨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었어.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여기는 계약이 작동하는 건전한 사회네. 그렇죠. 21억이니까 승리한 사람은 기권을 하려면은 절반인 10억 5천만 엔을 반환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7명은 또 7억을 또 반환을 해야 되니까 3억 5천만 엔이 남아요. 그러면은 그걸 8명에서 나누면 각 4,375만 엔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사실 큰 그치, 돈이죠. 4억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 욕심 안 부리면 4억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필승이잖아 말 그대로. 그치. 히쇼호가루. 그리고 이제 1억을 그 뺏었다는 사람을 여기서 X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이래서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예능에서 엑스맨이 여기 있었던 게 여기서 혹시 나온 건가? 아니 X는 원래 예전부터 엑스맨이 이거 있었잖아요. 원래 2007년보다 더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엑스맨이? 아이씨, 방정식의 미지수는 무조건 X잖아. 이거 미지수를 본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안에 범인 뭐 문제가 되는 애엑스맨이라고 아니야. 지칭하는 게 여기서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였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그냥 나오가 팀원을 다 남자로만 모아오죠. 아주 빨라. 남자만 6명 모아서 이제 8명이 만들어져서 네. 계약서 하고 그리고 X는 그 선글라스 낀 여자로만 보고 있는 거지. 음. 추측인데. 그치. 거기 있는 한 명이 그때 말했어요. 버섯머리가. 미리 말하자면 버섯머리가 X는 그럼 선글라스 낀 그 여자 아니야? 막 그리고 이렇게 사실 몰았죠. 아키야마도 처음에 걔를 잘 보고 있었죠. 그 제가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다음날 이제 게임이 시작할 때쯤에 팀장 거를 티 안 내려고 괜히 막 대회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찝쩍거리면서 다들 막 얘기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스가 10표, 노가 12표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아키야마 좀 이상한데? 다음이 만약에 4대6으로 나오면 내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뭔 소리야? 했어 나는 지금 얘가 지금. 아키야마 말고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나는 이때 약간 짐작했어. 네. 이때 기억이 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 짐작을 한 거는 예전에 봤기 때문에 저도 맞아. 그렇죠. 한 명이 요 같은 작전을 쓰고 있다. 네. 근데 심지어 전부 다 포섭을 했다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전 때 아키야마가 원래 투표하기로 한 거랑 바꿔서 이제 투표를 하지. 여기 되게 황당한 무슨 유머가 나오는데 S와 M 중에 나는 무슨 뭐 S다 뭐 이런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오가 그게 뭐냐고 막 물어보지. 그 아키야마가 설명을 잘 못하지. 너 어디 가서 그런 거 뭐야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얘는 그것도 모르는 거야? 모를 수 있지 18살이니까. 그래. 18살인데. 나도 그때 몰랐어. 18살에 SM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SM 엔터테인먼트를 그 몰랐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진부해. 아니 사도 마저일집을 몰랐다고? 아무튼 뭐 그런 이상한 개그를 했고 정말로 결과가 6대4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야로가 있다. 그것도 유행어가 야로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키야마, 그다음에 트카하라라고 있는 버섯머리, 그러니까 아키야마랑 버섯머리랑 선글라스 쓴 의심스러운 뭐 여자. X로 의심스러운 여자랑 표본무늬남. 표범남이라고 합시다. 표본문이 그 셔츠를 입고 있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부르잖아. 도대체 그런 거 어디서 사는 거야? 진짜 웃기는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그 일본어로도 효가라고 부르더라고요. 표범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키야마가 선글라스 여하고 접촉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왜 아키야마는 그 상반신 탈의하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 선글라스 그러니까, 접촉을 했으니까. 아니 뭐가 있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둘이 뭐야? 뭐가 있었나? 그거. 그거는 한국 드라마에서 괜히 그 남자 주인공 샤워씬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너무 안 멋있잖아. 안 멋있지만 그래서 꾸겨서 있잖아 이렇게 인상 쓰면서 내 갈비는 보지 마라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탈락했죠 나오는. 근데도 불안해서 대회장에 다시 왔어요. 다음 날이지. 그렇죠. 근데 팀 아닌 어떤 뭐
여기서 뒤에도 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냥 그래, 그 어떤 남자 여자가 그냥 와 있어. 왔다. 그러니까 얘네들 왜 와 있을까? 이제 아키야마 눈치를 챈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안에 다른 팀이 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몫을 걸고 이제 누군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와본 거.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지. 칸자키 나오도 그래서 온 거였으니까. 그거를 또 아키야마한테 전달해줬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린 거죠. 3차전. 이제 츠카하라가 예스, 아키야마가 노를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츠카하라는 아까 말했던 버섯남이죠. 버섯머리나. 근데 갑자기 아키야마가 종이를 굉장히 여러 번 저어가지고 또 이게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종이가 자기 번호 써져 있고 예스 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기명 투표야. 그래서 여러 번 접어서 넣는데 이게 왜 그랬냐? 이래야지 제일 마지막에 펴더라. 이제 결과 보니까 아까 표범남하고 선글라스 년은 다 노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가 신나서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막 뛰어들어와. 그랬더니 치카라가 어떻게 네가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밝히잖아요. 자기가 바로 X다. 아 이게 좀 웃겼어. 얘 뭐 갑자기 너무 오버하는 거야 이 버섯머리가. 저 그래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캐릭터가 콩투가 시작된다의 선생님이잖아요. 이분이. 아 그래? 같은 분이에요. 난 잘 모르겠던데. 아 연세가 그분이에요. 드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분이에요. 목소리 똑같잖아요. 아, 난 전혀 몰랐어. 그분입니다. 아무튼 이 후쿠나가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게 원작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되게 예쁜 여자 행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젠더거든. 후쿠나가 원래 원작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가 남자 모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가발 확 벗으면서 이제 여자가 되는 거야. 네. 가슴 크고 막 몸매 좋고. 어. 그러니까 이게 1억엔 수표를 속였던 게 그 여자 모습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남장을 하고 이제 행색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차이가 있는데 얘가 목소리 변조해서 그거 뺏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되게 미인형으로 나오거든. 후쿠나가가 이제 주인공 편에 계속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네. 약간 뭐 믿기도 하고 뭐 약간 쪼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버섯머리 나무로 바꿔가지고 약간 웃기더라고. 아, 무슨 삐에로 느낌 났어. 근데 나름의 또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는. 재밌었어. 연기도 굉장히 네. 되게 연극적으로 하더라고 네, 이 사람은. 아, 그게서 난 좀 거북했구나 그게.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하지. 네. 근데 그런 방식이 이 게임에 좀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로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원작을 보면 너무 큰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뭐 이 드라마에서 아주 그냥 뭐 새롭게 만든 점으로 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은 이제 후쿠나가라고 밝힌 얘가 버섯머리 애가 실은 8명 팀을 3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22명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8명 팀에 얘는 다 속해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교집합이다. 그렇지. 얘만 교집합이고 그 팀을 3개 만들어. 얘가 그래서 제일 바빴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쩐지 그 투표에서 이제 뭐 떨어져서 나가는 애들이 막 엉엉 울거나 막 내 돈 뭐 이러지 않고 순순히 나갔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팀에 가입이 돼 있었고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야. 우리 팀이 이길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키야마가 간파를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개표를 하니까 후쿠나가는 물론 예스였죠. 근데 아키야마도 예스였던 거였어.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서 원래 다르게 투표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얘가 앞에서 떠든 뭐 이런 걸 다 간파했기 때문에 네. 해서 이제 무승부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키야마는 이제 처음부터 그 8명 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필수법이 아닐 거는 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설마 했던 거지. 네. 나 같은 애가 또 있을까? 또 근데 설마 그걸 3팀을 만들까? 어. 그 한 팀 만들기도 쉽진 않을 것 같잖아. 그렇죠. 우리 같은 아싸 거기가 저기요 삐죽삐죽 대면서 뭐 이런 너무 티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게임 시작하고 난 다음엔 다들 이렇게 안심하는 게 되게 이상했고 패자들이 그러니까 지고 나면 막 진짜 울고불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얌전히 나가더라. 그리고 이름표를 보니까 이 후쿠나가에 그러니까 츠카하라 유라고 돼 있었는데 이건 사실 여자인 게 아니까 자기도 이제 대리 참가했으니까 짐작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식으로 보면 이게 여자 이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린 그때 조금 처음 모를 알았어. 수도 있죠. 이유는 여자 이름으로 보이긴 하지. 그치 남자는 유지가 있겠죠. 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선글라스여로 네가 밀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보통 되게 의심을 안 받으려면 보통 행색을 하지. 그래서 선글라스 틱에 벗고 평범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틱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게 없을 오히려 것이다. 네가 걔를 이렇게 막 모으는 느낌이 났다. 그 그리고 얘기를 해주지. X란 증거를 직접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엔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말했는데 수표라고 딱 집어서 말한 거야. 그렇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1억 원을 현금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건 네. 그래.
아니 근데 항상 이게 미스터리물에서 항상 말실수 캐치하는 게 명탐정이 늘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네가 범인이구나 뭐 이런 뭔가 느낌이. 이제 내가 뭘로 죽였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확증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4차전 시작했는데 아키야마가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노에다가 그냥 넣어버리죠. 예스는 이때는 아예 무슨 찢어버리고. 뭔가 싶었어 처음에는. 그래놓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게임은 올해의 쇼리다. 어떻게 안 해? 이 게임은 내 승리다. 원래 이런 게임에서 자기가 뭐를 투표했는지 밝히는 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불리하지. 근데 이상한 거야. 난 노에 투표했으니까 나머지 3명이 근데 오히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러고 감을 못 잡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거야. 왜냐면은 3명 중에 1명이 예스에 투표하고 2명이 노에 투표해야지 예스 1명이 이기는 거잖아. 그럼 다 하고 싶지 내가. 그렇지. 그쵸. 그래서 쉽진 않을 거 아니야. 소수결에서 먼저 투표하는 게 대단한 거였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감탄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요. 그때 그 선글라스녀가 여태까지 입을 한마디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해. 또 100% 이기는 필승법이 있대. 그놈의 필승법이. 뭐냐? 우리 셋이 팀을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면 선글라스녀가 나는 3회전에 나갈 거야. 나는 그러니까 상금을 다 나눠줄 수 있대. 반띵을 안 해도 돼. 대신에 그럼 나한테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조금 더 가질게. 그리고 후쿠나가 너는 너 1억엔 이미 갖고 있잖아. 너한테는 다 나눠주고 남은 125만 엔만 줄 거야. 그러는 거야. 후쿠나마가 좀 빡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기긴 이겨야 되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녀가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리고 표를 모아서 투표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가 끝났어요. 투표가 끝났으면은 선글라스녀가 이겼어야 되는데 예스만 3표야. 아까 아키야마가 노에 투표했잖아요. 아키야마가 이겼어. 그 갑자기 3명이 뭐야 우리 팀 짜기로 했는데 뭐 하자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한 판을 더 하기 위해 저기 동수로 만들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맞아. 선글라스녀가.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얘가 했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서나 했는데 이미 아키야마랑 짰다. 어떤 그 보증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키야마가 그 명찰이 없었지. 3억엔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증 수표를 맡겨놓은 거야. 네. 그래서 얘가 거기 애들을 설득해서 전부 예스로 몰아버리는. 자기도 이제 그쪽에 투표를 하면은 3표가 완성이 되니까. 네. 뭐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 제한이 다가오니까 사실은 무효표를 만들자 이번은 네. 무승부로 만들어서 한번 다시 하자. 맞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어. 아무리 잘 턴 거죠. 그래서 어쨌든 2대2로 끝날 줄 알았던 게 3대1로 해서 아키야마 승리다. 선글라스녀가 한마디로 구라를 쳤다. 왜냐면 라이아 게임이고 이때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안 적었어. 역시 계약서를 적어야 돼 사회에서. 그렇다. 그래서 구라 쳐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였죠. 그러면 승리를 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선글라스녀 팀한테 11억을 주기로 했대. 그리고 선글라스가 이제 협조를 해준 거잖아. 1억을 더 주기로 했대. 벌써 12억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아키야마가 나는 3회전 진출한다. 그리고 뭐 너를 위해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이제 약한 녀석을 속이고 진 녀석에게 고액의 빚을 지게 하는 주체자가 궁금하니까 나는 3회전에 가겠다. 그러고서는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오한테 이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수결 게임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네. 자, 이후부터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패자부활전이라고 해서 나오 혼자 처음에는 참가하는 이런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요 게임은 일단 뭐 MT캣으로 해서 이제 뭐 투표를 하는 이런 게임이잖아. 이것도 네. 서로한테 이제 투표를 해주고 뭐 하는 건데 굉장히 만화를 볼 때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는 아주 잘 풀었더라고. 뭐 그런 방식 요 패자부활전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그 300회 특집을 위한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니 아주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좀 1분, 내줘서 1분. 네, 카페랑 뭐 이렇게 그쪽에 있겠죠, 카페. 네. 예. 카페랑 이렇게 팟빵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도 풀어놓을 테니까 그냥 굳이 카페 가입 안 하고 그것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니까 어떤 게 재밌었고 앞으로 어떤 뭐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뭐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뭐 이런 의미의 설문이니까 참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끝내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